안녕하세요. 경기도 어느 도시에서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제대로 된 선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결혼한 것도 그렇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것, 그리고 남편을 제멋대로 살게 해준 것, 저의 모든 선택은 틀렸고 또 후회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잘한 선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을 떠나보낼 때 가차없이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이랑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 내가 잘 어르고 달래서 살면 죽을 때까지 같이 붙어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생 제 삶을 후회하게 만들어준 남편과 이혼을 한 후지만 아직도 저는 속이 시원하긴커녕 매일매일이 후회스럽고 지나온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고 싶어 저의 지난 과거를 털어내고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엄마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 유아교육과를 선택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 유치원 선생님이 돼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들을 내가 물려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된 것이었죠. 채림아, 너 아직도 피아노 과외 구하고 있어? 내가 아는 오빠 한 명이 자기 피아노 과외할 수 있다고 피아노 과외 구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하던데. 너 해볼 생각 있어? 그 과외 무조건 내가 할게. 나 이번에 피아노 칠 줄 몰라서 교수님한테 된통 깨진 거 너도 알지? 그 일 엄마도 알게 되셔서 엄마한테도 엄청 혼났어. 그러니까 그 과외 나한테 주라. 유아교육과에 들어가게 되면 피아노를 어느 정도는 칠 줄 알아야 했지만 저는 피아노의 피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교수님과 유치원 원장님이셨던 엄마에게 크게 깨지고 난 후 부랴부랴 피아노 과외 선생님을 구하게 됐는데 그때 만난 우리 학교 작곡과였던 저의 피아노 과외 선생님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 있어요? 없으면 저는 어때요? 저는 오빠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는데. 오빠는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채림아, 피아노 배우러 왔으면 피아노만 배워가면 안 될까? 그리고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친구가 따로 있어. 잘 되고만 있는 거지 사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저한테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채림아, 너 자꾸 이러면 나 너한테 피아노 못 가르쳐줘. 우리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만 집중해볼까? 피아노 과외 선생님을 만난 남편은 큰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 그리고 뭔가 우스에 찬 듯한 눈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사연 많은 사람처럼 느껴진 저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당시 무서울 것 하나 없는 당돌한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계속해서 남편을 괴롭히며 남편을 꼬시려고 애썼습니다. 오빠, 금요일에 공강이라고 하셨죠? 저도 공강인데 우리 같이 벚꽃 구경하러 가지 않으실래요? 여의도 벚꽃이 엄청 예쁘게 핀다고 하던데 시간 되면 저랑 같이 가요. 미안, 나 그날 여자친구랑 같이 벚꽃 구경하러 가기로 했어. 그리고 채림아, 오빠 이제 여자친구 생겼으니까 그만 괴롭혀. 네가 이러는 거 알면 여자친구가 싫어할 거고 그러면 우리 과외 더 이상 힘들어질 거야. 여자친구가 생겼다고요? 제가 오빠를 그렇게 열심히 꼬셨는데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요? 오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3달이 넘도록 남편을 꼬셔보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남편의 스타일이 아니었는지 남편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다음 주 스승의 날 저한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사심 없이 진짜 감사의 의미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그날 하루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어. 그럼 우리 딱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그날 여자친구 고등학교 선생님 뵈러 고향 내려간다고 해서 시간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남편을 꼬셔보자는 생각에 저는 스승의 날을 핑계로 남편과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딱 밥만 먹고 헤어지려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맥주 한 잔만 하고 가면 안 돼요? 딱 한 잔만 해요. 제가 이번 달 이후로는 과외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 겸 맥주 한 잔만 하고 싶어서요. 나 술이 약해서 원래 술 잘 안 마시는데. 아니 뭐 그런 이유라면 맥주 딱 한 잔만 먹고 헤어지는 걸로 하자. 남편이 술이 엄청 약하다는 걸 알았던 저는 그날 남편과 함께 술을 왕창 마셨고 결국 그날 제가 계획한 대로 저희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저와 그런 사고가 나게 되면 남편이 당연히 저와 만나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너도 나도 너무 취해서 생긴 일인 거 채림이 너도 알지? 실수로 생긴 일이니까 우리 그 일로 서로한테 너무 집착하는 일 없기로 하자. 그렇게 저는 마지막까지 남편에게 보기 좋게 차였고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남편이 저를 절대로 좋아할 일이 없다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저는 남편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저는 제 몸이 평범한 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빠, 오늘 제가 오빠 찾아온 이유는요. 제 뱃속에 오빠 아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니. 너 설마 임신했다는 그 소리야? 네, 오빠. 저 임신했어요.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저는 당연히 임신 같은 건 안 할 줄 알았는데 생리도 안 하고 몸이 자꾸 처져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연애를 하고 싶어서 잠자리를 했던 거지 임신을 하고 싶어서 잠자리를 했던 게 아니었기에 저도 덜컥 임신을 하게 돼 정말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남편을 찾아갔는데 남편이 저보고 단번에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연히 뱃속에 있는 네 아이 지워야지. 설마 그 아이 같이 책임지자고 나 찾아온 건 아니지? 오빠랑 자고 생긴 아이라면 어떻게든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바로 아이를 지우라고 할 수 있어요? 체리마, 너도 알겠지만 나 지금 따로 만나고 있는 여자 있어. 그리고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 그 아이 책임질 정도의 능력 안 돼. 나 가정 형편 어려워서 과외 시작한 거 너도 알고 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너랑 그 아이를 책임지겠어. 그러니까 그 아이 지워. 저도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이 무서워 아이를 지울까 생각도 해봤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허락도 없이 저 혼자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무작정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가씨, 누군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혹시 우리 성필이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필 오빠랑 같은 학교 다니고 있는 후배인데요. 성필이 오빠 가족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잠시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마침 남편의 집에는 시부모님들과 신우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뱃속에 성필이 오빠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 낳고 싶은데 성필이 오빠는 아이 지우라고 해서 오빠 가족분들이라도 설득시키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 이 아이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필이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 여자친구가 그쪽이에요? 아니요. 저는 성필 오빠가 피아노 과외해주고 있는 과외 학생이에요. 둘 다 술에 취한 날 실수로 아이 가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실수라고 해도 이 아이 낳고 싶어요. 실수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저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한숨을 내셨고 남편은 절대로 저의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말했잖아. 나 그 아이 책임질 능력 없다고.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으니까 그 아이 지워. 아니다. 내일 같이 나랑 그 아이 지우러 가자. 그래요, 아가씨. 성필이 말이 맞아요. 성필이도 우리도 그 아이 책임질 능력 없어서 그러는데 그 아이 지워요. 제가 남의 집 딸이라서 막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아가씨만 고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라도 아이 지워주세요. 시모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우니 모두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지워달라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인 것 같은 게 남편의 집은 반지하도 아닌 지하에 있었고 방마다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방 2개가 딸린 집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 지우라고 하시는 거면 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이 돈을 잘 버시거든요. 제가 아이 낳는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일 하시는데요? 2사람 아이 낳고 살면 들어가는 돈 한두 푼 아닌데 평범한 직장인이 버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아버지는 가구 사업하고 계시고요. 엄마는 유치원만 해도 수원에서 5개를 가지고 계세요. 2분 다 엄청 잘 벌고 계시고 아빠 명의로 된 집도 있고 엄마 명의로 된 집도 있어요. 거기다 제가 3남매인데 부모님이 곧 저희 3남매 명의로 집 하나씩 사주시기로도 하셨어요. 돈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저희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말씀드리자 시모는 깜짝 놀라셨는지 손으로 입을 막으셨고 시부는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성필이 너도 알고 있었니? 이 아가씨 부모님 하시는 일이 뭔지 성필이 너도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어요. 전에 수업하면서 잠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2분이 돈을 잘 버신다고 해도 우리가 아이 낳는다고 하면 도와주실지 집에서 내쫓으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가씨,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가 성필이랑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다시 연락해 줄게요. 그동안 몸 조심하고요. 시부모님들은 돈 좀 꽤나 버는 친정부모가 있는 저희 집에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으셨는지 몇 날 며칠 동안 제 남편을 설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만난 남편이 저에게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자친구 보고 헤어지자고 말하고 왔어. 우리 더 늦기 전에 너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러 가자. 정말요? 오빠 정말 저랑 같이 살 거예요? 이 아이 오빠도 같이 책임지겠다는 뜻 맞죠? 그래, 우리 부모님이랑 그러기로 이야기 끝냈으니까 너희 부모님께도 인사드리러 가자. 언제쯤 인사드리러 가면 괜찮겠니?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긴 하셨지만 저에게 아이를 지우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남편과 저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엄마는 싫어. 엄마는 그런 집이랑 사돈 맺기 싫다고. 체림이 너 정말 그 애 아니면 안 되겠니? 엄마, 내 뱃속에 있는 아이 아빠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냐니. 나도 선택지가 없어. 너희 아빠도 그 집에 너 시집 보내기 싫대. 네 시댁이 우리 집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집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빚 없고 못 사는 집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 이 상태로 결혼하면 우리가 너희 시댁도 먹여 살려야 되는 거나 다름없어. 엄마, 그렇다고 엄마 딸 미혼모로 만들 거야? 아니면 설마 엄마도 나한테 이 아이 지우라고 할 건 아니지? 저희 부모님들은 제 남편을 사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막내딸을 미혼모로 만들 수도 그렇다고 아이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을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나저나 너희들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체림이 너희 부모님이 너희 살 집 구해주신다고 하시던?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부모님이 저희 형제들 집 하나씩 해주시기로 하셨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희 신혼집 제 명의로 하나 해주시기로 했어요. 나는 너희 신혼집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거든. 아우, 정말 다행이다, 체리마. 우리는 너희 결혼식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희 부모님들을 뵐 면목이 없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부모님들도 막내딸 걱정돼서 막내딸 잘 살라고 해주시는 거니까 어머님은 죄송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오빠 학기 등록금은 저희 아버지가 내주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혼을 하면서 가난한 시댁은 10원 하나도 내지 않으셨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살 신혼집 그리고 혼수까지 최고급으로 해주셨는데 남편의 남은 등록금까지 다 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저희에게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시기로 하셨죠. 내가 너희들 집도 사주고 등록금도 내주고 용돈도 주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이 공서방 대학 졸업하면 작곡이니 뭐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일하도록 해. 아빠, 그래도 오빠 꿈이 작곡가라서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그건 책임질 처자식이 없을 때나 꾸는 꿈이고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생겼으면 돈 벌 궁리를 해야지. 왜 지 꿈꿀 궁리를 해?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오빠도 어쩌다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된 건데.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오빠가 하고 싶은 거 도전해보고 안 되면 아빠 회사 들어가는 걸로 하면 안 될까? 오빠가 꿈을 포기하면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나 미안해진단 말이야. 왜 너 때문이야? 아랫돌이 관수 잘못한 지 책임도 있는 거지. 재림이 너도 언제까지 부모님 도움만 받고 살 생각하지 말고 네 남편이 돈 벌어올 수 있도록 뒤에서 내줘 잘해.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작곡 같은 건 때려치우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구 회사로 들어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작곡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강제적인 저희 아버지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더더욱 마음을 열지 않았었죠. 오빠, 저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데 수박 좀 사다 주면 안 돼? 이상하게 어제부터 자꾸 수박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럼 아까 낮에 말하지 왜 이 늦은 밤에 수박이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너무 늦어서 마트 문 다 닫혀 있을 거야. 왜요? 우리 동네 제일 큰 마트 24시간 하잖아요. 거기 가면 수박 있을 거예요. 거기서 수박 좀 사와 주면 안 돼요? 귀찮게 진짜 왜 그래?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들 것 같단 말이야. 내일 아침에 사다 줄 테니까 그냥 참고 너도 자. 남편은 임신기간 내내 임산부인 저를 최선을 다해 돌보지 않았고 또 저에게 남편으로서의 노릇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저 만삭 사진 찍으러 가려고 예약해뒀는데 오빠도 같이 갈 거죠? 오빠도 가서 같이 찍어야 되니까 이번 주말에 다른 약속 잡지 마요. 만삭 사진? 나까지 꼭 찍어야 되나? 그냥 너 혼자 찍으면 안 돼? 나 낯간지러워서 사진 찍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삭 사진은 보통 남편이랑 같이 찍어요. 그러니까 오빠도 같이 가서 찍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날 제가 가져가야 되는 짐이 많아서 오빠가 꼭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진짜 사람 귀찮게 하는데 재주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너 혼자 하면 될 걸 왜 너는 항상 나랑 같이 하고 싶어 하냐? 아이를 낳기 전까지 남편은 그저 저와 한 집에 같이 사는 동거인에 불과할 뿐 저의 남편도 가족도 친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저에게 마음을 열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저희 딸이 태어나던 날이었습니다. 이채림 산모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수술 동의서에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술이요? 갑자기 무슨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 자연분만으로 출산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려고 했는데 출산 도중에
산모님이 의식을 잃으셔서 제왕절개를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체하면 산모님도 아이도 목숨 잃을 수가 있어서 어서 여기에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출산하던 중 의식을 잃은 저는 제왕절개로 수술하게 됐고, 제왕절개로 수술하고 난 후에도 저는 하루 종일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을 통해 전해 듣게 됐는데, 제가 수술을 들어간 후부터 남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제가 깨어나기 전까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체리마, 내가 정말 미안해. 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 듣고 나니까 그동안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해줬던 거 용서해줘. 아이를 낳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아이를 키워야 해서 다니고 있던 학교도 그만두자 남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져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정말 잠깐이긴 했지만 그때 남편은 잘해줬다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저에게 헌신을 해줬습니다. 오늘 장인어른이 집으로 좀 오라고 하셔서 다녀왔는데 이번에 졸업하면 바로 장인어른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 나 진짜 회사에서 일할 자신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아빠한테 오빠 작곡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이번엔 내 말 안 들어주시려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오빠. 아니야. 장인어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야.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우리가 언제까지 장인어른한테 용돈만 받고 살 수는 없잖아. 작곡하는 일이라는 게 매달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노래가 잘 돼야 돈이 나오는 건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오빠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빠 말대로 아빠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에요? 저는 오빠가 무슨 선택을 하든 오빠 응원할 수 있어요. 일단 장인어른한텐 고민할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했어. 너랑 아이가 있는 이상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긴 해. 많은 고민을 하던 남편은 결국 저와 제 아이를 위해 학교 졸업 후 바로 저희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회사 일에 적응도 못하고 퇴근하고 집으로 오면 바로 뻗어버릴 만큼 힘들어했었는데 적응 기간 후 생각보다 큰 금액의 월급을 받자 남편이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낮에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당신이 매달 아버님 앞으로 된 빚 갚아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가 전에 내 대학 등록금 빌린다고 대출 받으신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 내가 갚아드리고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내가 쓴 돈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건 그렇긴 한데 그러고 있었으면 저한테도 말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줄 알고 당신이 빚 갚아주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해. 다음부턴 이런 일 있으면 꼭 당신한테 말할게. 그리고 오늘 나 회식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 어쨌든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사위였기에 다른 사원들에 비해 별다른 걱정 없이 높은 직급의 자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직원들에 비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남편이 가정에 더 충실하고 꿈을 포기한 것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긴 했지만 저 몰래 계속해서 시댁에 돈을 가져다 준다는 단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내가 부모님들 살고 계시는 집 이사 좀 시켜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지?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부모님 지금 지하방에서 지내고 계시잖아. 그래서 지상으로 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당신 설마 반대할 생각은 아니지? 아버님이랑 어머님 지상으로 이사시켜 드릴 순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안 그래도 저도 두 분 계속 지하에서 지내시는 거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사는 어떻게 시켜드리려고요? 월세로 가는 거예요?
월세로 가는 거는 매달 나가는 월세가 아까워서 전세로 보내드릴까 생각 중이야.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런 줄 알고만 있어. 시부모님들이 지하방에 지내고 계시는 건 저도 원치 않았기에 남편이 시부모님들을 이사시키는 것까지는 당연히 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어느 정도 적당한 빌라의 집으로 시부모님들을 이사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꽤나 비싸고 좋은 아파트에 시부모님들을 이사시켜 줬습니다. 당신 무슨 돈으로 아버님 집을 그렇게나 좋은 집으로 옮겨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신축 빌라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파트는 너무 비싼 곳 아니에요? 왜? 우리 부모님은 비싼 아파트에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빌라가 아닌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뜻이 아니고요. 당신한테 그만한 돈이 어디 있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빠 회사에서 일한 지 3년도 채 안 됐잖아요.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었잖아. 내 이름으로 전세 대출 받아서 구해드린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 장인어른 도움 받은 거 하나도 없어. 남편은 벌어오는 돈 반 이상을 시댁에 퍼부으며 시부모님들의 빚도 갚아주고 좋은 아파트도 구해줬으며 심지어 저도 타지 않는 값비싼 외제차까지 시부한테 사다 바쳤습니다. 다른 건 그렇다고 쳐도 사치라고 느껴지는 외제차까지 시부에게 사다주는 남편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여보, 다른 건 다 좋은데 외제차는 좀 오버 아니에요? 저도 당신도 국산차 타고 다니는데 아버님이 외제차 타시는 건 저는 사치라고 생각해요. 외제차는 수리비도 많이 나가고 보험료도 많이 나가는데 왜 굳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외제차 타는 거 소원이라고 하셔서 그 소원 아들로서 이뤄준 것뿐이야. 그리고 내 돈으로 아버지 차 사드리는 건데 당신이 왜 그래? 당신이 벌어온 돈은 맞지만 그게 온전히 당신 돈은 아니죠. 당신은 그 돈이 우리 가족들의 돈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당신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저랑 우리 아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른 데 써버리면 제가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학 등록금 낼 돈도 없어 돈 빌릴 곳을 찾아다니던 남편이 저와 결혼 후 3년 만에 시댁의 빚을 다 갚고 아파트 전세까지 구하고 외제차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저와 저희 친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 빚 갚아주고 집 사주고 차 사준다는데 당신이 뭔데 그래?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 달라 그랬어? 아니면 내가 당신 돈 몰래 훔쳐다 쓰기라도 했어? 여보, 우리도 가정이 있는데 자꾸 버는 돈을 아버님 집에 가져다 드리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 솔직히 저랑 우리 은비한테는 그렇게까지 돈 안 쓰잖아요. 저 오히려 당신한테 받아 쓰는 돈보다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이 더 많아요. 그럼 된 거 아니야? 당신한테는 나 아니어도 용돈 줄 부모가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돈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안이 꼽냐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어? 내 꿈도 내 첫사랑도 포기하고 당신이랑 결혼했는데 그 보상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시댁에 아낌없이 돈을 쓰기 시작하고 제가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부터 남편은 자신의 인생이 저 때문에 망한 거라며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 몰래 내 애 안 가졌으면 나 지금쯤 아주 잘 나가는 작곡가가 됐을 거야. 그뿐인 줄 알아?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는 첫사랑에 성공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고 있었을 거라고. 애는 나 혼자 만들어요? 실수든 뭐든 어쨌든 당신도 애 가지는데 한몫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 저랑 결혼하고 난 후 팔자 핀 거 아니에요? 팔자를 폈다고 할 정도는 안 되지. 어쨌든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내가 번 돈으로 내 가족들 먹여 살릴 거야.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도와줄 때마다 저 때문에 인생이 망쳤으니 제가 그 정도는 당연히 눈 감아줘야 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억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나 싫다는 남편 억지로 꼬셔서 결혼한 건 맞으니 제가 끝까지 따져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통장 보니까 이번에 아가씨한테 500만 원 현금으로 입금했던데 이게 다 뭐예요? 당신 설마 아가씨한테 용돈으로 500만 원씩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가씨 이제 겨우 20살 아니에요? 당신은 참 시댁에 관심이 없다. 혜미 올해 대학 입학하잖아. 아버지가 혜미 등록금 좀 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거야. 그때 분명 내가 당신한테 혜미 등록금 내가 내준다고 말했을 텐데. 남편에게는 늦둥이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왜인지 남편은 그 늦둥이 신우를 제 딸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능력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 거의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신우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듯해 보였습니다. 혜미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등록금 다 내줄 거고 용돈도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당신 내가 혜미한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돈 벌고 계시는데 왜 당신이 등록금부터 용돈까지 다 내줘요? 용돈 정도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줘도 되는 거고 당신은 가끔씩 주면 되잖아요. 혜미, 나랑 10살 차이 나는 동생이야. 그 정도면 내 새끼나 다름없다고. 그런데 내가 내 새끼 같은 애한테 돈을 아껴서 되겠어? 남편은 늦둥이 신우의 대학 등록금과 매달 용돈을 보내주는 것을 넘어서 늦둥이 신우가 사치를 부릴 수 있도록 사치 비용까지 내주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그 가방 200만 원 넘는 가방 아니에요? 아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가방을 들고 다녀요? 오빠가 아가씨 아르바이트 한다는 말은 안 하던데 아가씨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예요? 언니, 노는 시간도 부족한데 제가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어딨어요? 이거 오빠가 사준 거예요. 오빠 저한테 이런 거 잘 사주는데 언니 몰랐어요? 남편은 신우에게 값비싼 명품도 아낌없이 사줬고 젊은 날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며 신우에게 거의 매달 해외여행도 보내주곤 했었습니다. 당신 아가씨한테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도 과하다 싶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우리 집에 돈 쓰는 꼴을 가만히 지켜보질 못하네? 나 진짜 당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어. 이럴 거면 이혼해. 내가 우리 집에 돈 쓰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으면 이혼하자고. 남편과 함께 산 지 10년쯤 됐을 때 남편은 그때부터 이혼이라는 말을 버릇처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되면 저도 남편에게 정이 붙긴커녕 오히려 더 떨어져서 이혼을 해도 되는 상태이긴 했지만 남편과 이혼하면 제가 오히려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될지도 몰라 차마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엄마가 유치원 5개 전부 다 언니한테 넘겨주기로 했대요. 분명 저랑 언니한테 똑같이 나눠주기로 했었는데 저는 대학 졸업도 겨우 하고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안 주겠다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 유치원 5개면 돈이 얼만데 그걸 다 처형 주시겠대? 절대 안 돼. 그건 나도 용납 못하니까 처형이랑 싸워서라도 그건 말려야 돼. 남편과 냉전 상태로 지낸 지도 꽤 오래됐을 때 남편과 오랜만에 한마음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친정 엄마가 언니에게 엄마의 유치원을 다 넘겨준다고 할 때였습니다. 그 일로 저와 남편이 한편이 돼 친정 부모님 그리고 언니에게 맞서 싸웠는데 그 와중에 친정 오빠도 끼어들어 아버지 가구 회사는 자기가 받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 유치원은 둘째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아버지 가구 회사는 당연히 큰아들인 저한테 주시는 거 맞죠? 애들 둘이 싸우는 거 보니까 이것도 미리 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에요. 너는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앉아있는 거냐?
내 회사는 당연히 장남인 너한테 물려줘야지. 내가 너 말고 누구한테 내 회사를 물려줘? 아니, 난 또 공서방이 저보다 아버지 회사에서 더 오래 일하고 했으니까 공서방한테 주려고 하는 줄 알았죠. 그거 아니면 됐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회사는 아들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죠. 친정 오빠보다 남편이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더 오래 근무하기도 했고 또 더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었는데 아버지는 그 회사를 당연히 제 남편이 아닌 오빠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그래도 불안했는지 제 남편을 찾아와 아버지 회사에서 나가라고까지 했습니다.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당신 부모들이랑 당신 형제들 가만 보면 돈 욕심 엄청 많아. 그렇게 가지고도 나눠 가지기 싫어서 저러는 꼴 보니까 정말 역겹다 역겨워. 여보, 제가 아빠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일단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빠도 분명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마련해 줄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당신 오빠가 당장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사직서 쓰고 나왔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 달랠 생각하지 마. 친정 아버지가 회사를 오빠에게 물려준다고 하자 남편은 기분이 나빴는지 바로 사직서를 쓰고 아버지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짐을 싸들고 저와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도 나가버렸죠. 여보,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랑 내 형제들이 잘못한 거지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도 가족들한테 실망한 건 똑같다고요. 당신이 실망을 하든 말든 어쨌든 당신은 그쪽 가족이고 나는 남이나 다름없는 사위잖아. 나 더 이상 그 집안 식구 하기 싫으니까 나 찾지 마. 나는 무조건적으로 나 좋다는 내 가족들이랑 살고 싶어. 제 친정 가족들이 싫다며 집에서 나가 시댁으로 들어간 남편은 제 친정이 싫다는 핑계로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러고 있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 저희가 함께 모은 돈을 신우 시집 보는 데만 몇 억을 쓰곤 했습니다. 엄마, 공서방 집 나가고 모았던 돈도 다 떨어져서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엄마밖에 없어서 그래. 그렇지 않아도 아빠가 너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라고 하시더라. 엄마가 돈 보내줄 테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 대신 엄마가 주는 돈은 절대 공서방한테 줘선 안 돼. 집을 나간 후 일도 구하지 않고 모아둔 돈을 물쓰듯 써버린 남편 덕분에 생활비 쓸 돈조차 남지 않게 됐던 저는 결국 친정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것이 모두 본인들 탓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별말 없이 저와 제 딸아이가 살 수 있도록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체리마, 공서방이랑 10년이나 떨어져 살았으면 이제 그만 이혼할 때도 되지 않았니? 재산 분할 해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것 때문에 너희 고모부 만났는데 소송하면 네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시더라. 공서방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이나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이 자기 딸한테도 아빠 노릇 안 하려는 거 보면 이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은비를 생각해서라도 공서방이랑 이혼해. 우리도 너도 공서방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다고 생각한다. 집을 나간 지 10년이 지나도 돌아올 생각도 않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고모네 부부와 함께 필리핀에 골프를 치러 가셨던 부모님이 차량 전복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시고 말았습니다. 체리마, 우리도 몰랐는데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현금으로 재산 50억을 남겨주셨더라. 오빠랑 나한테는 회사랑 유치원 줬으니까 나머지 재산은 네가 받아야 된다고 너한테 남겨주셨나 봐.
우리는 그 돈 터치 안 할 생각이니까 그 돈 네가 다 받도록 해. 우리 둘은 이미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부모님은 오빠에게는 아버지 회사, 그리고 언니에게는 엄마의 유치원을 물려주고 저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자식들 몰래 남은 모든 재산을 저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빠와 언니들은 이미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것들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는지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제가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당신한테 50억 물려주기로 하셨다면서?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라 당신한테 굳이 말 안 한 건데요. 장례식장에서 당신 친척들이 하는 이야기 엿들었어. 아무리 나랑 이혼할 생각이라고 했어도 그걸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고 이제 슬슬 당신한테 용서 구할 생각이었다고. 타이밍이 이래서 내 말을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나 정말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바보였던 게 집 나간 남편이 1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그 새빨간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이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50억이라는 돈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10년 만에 가족들 다시 함께 살게 된 기념으로 새 집으로 이사 나가 볼까? 우리 이 집에서 산 지도 벌써 20년이나 됐잖아. 이 집은 이제 그만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더 좋은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자. 돈이 어딨다고 이사를 가요. 그리고 이 집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돼서 10년은 또 거뜬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왜? 당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물려받은 돈 있잖아. 내 친구 녀석 중 한 명이 자기가 꽤 괜찮은 매물을 하나 알고 있는데 나보고 놓치지 말고 꼭 사라고 하더라고. 나도 단독주택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참에 우리 단독주택 하나 사서 평생 거기서 살아보는 게 어때?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뜬금없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10년 만에 다시 함께 살게 됐으니 새 출발을 하는 기념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것이었죠. 여보,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생겼다고 바로 쓰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은비 결혼도 시켜야 되고 우리도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아껴 써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집 팔면 그 돈 다시 메꿔지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나도 같이 받을 자격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장인어른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했던 것도 그렇고 내가 당신이랑 평생 함께 살 남편인데 나도 당신이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냐고. 솔직히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50억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니 최대한 아끼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옆에서 자꾸 조르는 바람에 저는 남편에게 결국 그 돈을 쥐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이 돈 일부는 집 사는 데 쓰고 일부는 내 새 사업 시작하는 데 쓸 거야. 그리고 돈 쓸 때마다 당신한테 말하고 쓸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남편에게 돈을 쥐어줬던 이유는 남편과 또다시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았고 그때부터라도 남들과 같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했던 행동이었는데 그것은 저의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집 샀고 잔금 처리 다 끝냈어. 근데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입주는 3달 뒤나 가능할 것 같아. 3달 뒤라고요? 저는 다음 달에 바로 갈 수 있을 줄 알고 이 집 부동산에 내놨는데? 부동산에 내놓은 거 취소해야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그 집 천천히 들어가도 되니까
그 집 세입자 나가면 부동산에 이 집 내놓는 걸로 하자. 남편과 새로운 집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고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 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사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기로 했던 집 세입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집으로 이사 나갔대요? 그 사람들이 나가야지 우리도 인테리어 할 것도 할 텐데 언제 나간다는 말은 없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새로 이사 갈 집을 못 구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막 급하고 그런 건 아니라 기다려주겠다고 했으니까 당신 조금만 기다려봐. 남편이 기다리라고 한 3개월이 지나도 남편은 이사갈 생각을 하지 않길래 저는 이전에 남편에게서 받은 이사갈 새 집의 주소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왜인진 모르겠지만 남편이 저 몰래 그 집에서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산 시간이 10년이었기에 남편이 그 사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그 집에서 새 살림을 꾸린 게 아닌가 싶었던 저는 남편이 샀다는 단독주택 앞에 잠입을 해 몇 시간 동안 그 집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서 잠복한 지 4시간 정도가 흘렀을 때 그 집 안에서 여자 한 명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바로 남편의 늦둥이 신우였습니다. 아가씨가 왜 여기에서 나와요? 설마 여기 이 집 아가씨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니야말로 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언니가 와요? 일단 돌아가 주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니요, 제 물음에 대답이나 하세요. 아가씨가 왜 여기서 나오는 거냐고요? 여기는 제가 살기로 했던 집인데 왜 아가씨가 여기 계세요? 설마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언니, 그게 아니라요. 여긴 제 집이에요. 오빠가 저 살라고 사준 집이라고요. 근데 언니가 여기 와서 행패 부리면 제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사준 집이라는 말에 1차로 충격을 받았고 바람펴서 이혼당한 신우가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이라고 해서 2차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아가씨 바람펴서 이혼당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산 지 꽤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무슨 남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가씨 이혼하고 바로 또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잖아요. 근데 무슨 남편 타령이에요? 언니, 지난 과거 이야기는 굳이 왜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좋은 이야기라고 그렇게 나열까지 하냐고요? 일단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서요! 신우에게 내쫓기듯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제가 목격한 모든 사실과 신우와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그제야 저 몰래 저지른 일들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혜미가 바람펴서 지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그러고 나서 또 유부남 꼬셔서 상간녀 고소당했던 거 당신도 알지?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혜미가 또 가정 있는 남자를 건드렸더라고. 그 남자가 처가에 도움받고 사는 남자였는데 혜미 때문에 이혼당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그게 다 내 동생 때문인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서 그 둘이 살 집 사준 거였어. 당신이 왜요? 당신이 아가씨 부모라도 돼요? 그리고 아가씨 성인이에요. 30 넘은 성인이라고요. 그 나이면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당신이 뭔데 20억이나 하는 집을 아가씨한테 사준 거예요? 2억도 아니고 20억이라니! 당신 정말 미쳤어요?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흥분하고 화를 내? 솔직히 오빠로서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이러는 거 너무 서운하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한 저는 더 이상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 바로 남편의 짐을 집 밖으로 내다 던져버렸고 남편을 제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구매한 집에서 살고 있는 신우를 찾아가 저는
신우집에 있는 모든 가구를 부수며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당신들 이 집이 어떤 돈으로 산 집인 줄 알고 여기서 지내고 있어? 이 돈 사고로 죽은 내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돈으로 산 집이라고! 당신들 깜빵 들어가서 콩밥 먹기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20년 동안 남편에게 반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았던 제가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자 겁을 먹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찍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받아갔던 돈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뱉어내. 당신 우리 고모부 판사 출신 변호사인 거 알고 있지? 그리고 당신한테 없는 든든한 백이 나한테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당신 순순히 내 돈 안 뱉어내면 당신부터 시작해서 당신 부모 그리고 당신 동생까지 다 박살낼 거니까 당장 내 돈 뱉어내. 남편이 순순히 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말로 어떠한 공권력을 써서라도 남편을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남편도 제가 분명 그럴 걸 알았는지 군말 않고 순순히 제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원한다면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 테니까 제발 나한테 이혼 소송은 걸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솔직히 당신 없으면 나 아무 능력 없는 빈털털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런 줄 알았으면 이 짓거리를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다 봐주고 다 참았을 때 잘했어야지. 나 당신한테 재산 분할 단 한 푼도 안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에게 줬던 제 부모님들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고 난 후에 남편의 부탁대로 이혼 소송 없이 남편과 조용히 이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한 지 1년 만에 제 예상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당신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염치 없는 거 잘 아는데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이랑 햄이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 1,000만 원만 좀 빌려줘. 사지 멀쩡하면 돈을 벌어서라도 먹고 살면 되지. 왜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10년 동안 일 한 번 안 하고 우리 부모님 도움 받고 살다가 이제 그 도움 못 받고 사니까 힘들어져서 그래? 솔직히 말하면 사실이야. 당신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살다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다시 일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는 거야. 딱 1,000만 원만. 그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나 더 이상 당신 안 찾아올게. 당연히 저는 남편에게 10원 하나도 주지 않았고 딸아이에게도 절대로 아빠에게 도움을 주지 말라고 경고를 해뒀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엄마와 자신을 버리고 10년 동안 집을 나가 산 남편을 자신의 아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딸아이는 아빠가 연락 오는 게 너무 끔찍하고 싫다며 남편이 찾아오지 못하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고 저 또한 남편이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와버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남편이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이 되도록 남편을 제 기억 속에서 지우기 위해 노력하며 살 생각입니다. 왜냐면 남편 그놈만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저 스스로가 너무 미워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난날보다 더 바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면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이 서서히 지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남편을 잊고 제 삶을 찾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